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4월 21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난주까지는 추웠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팔을 입고 지내게 되네요. 바로 이러다가 여름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는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밀양에 가끔 가는데요. 그 포커스라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사장이랑 같이 밀양에 그 제 친구가 하는 호텔이 있거든요. 호텔 아리나라고 어, 밀양 유일의 이제 호텔입니다. 3성급 호텔인데 아무튼 거기를 이제 좀 이제 특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그 사실 호텔에 가면 잠을 푹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잠자리가 바뀌니까. 그리고 뭐 여행객 중에서 또 불면증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포커스하고 아리나가 같이 좀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두 사람을 다 아니까 소개해주러 갔고요. 처음 만났는데도 아주 서로 뜻이 잘 통해가지고 조만간 이제 그 아리나 호텔에서 이제 포커스를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쓰는 거 계속 보여드리니까 사보기 전에 한번 어디 가서 써볼 수 없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포커스 그 회사에 가야지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일단 밀양에 먼저 만들고 또 부산하고 서울에도 좀 만들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거 써서 어, 뭐라 그럴까요? 건강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밀양에 가서 1박 2일 있었는데 이틀째 비가 조금 내리는데 그 위양못이라는 데 갔습니다. 그 부북면이라고 밀양에서 조금 북쪽에 올라가면 그 예림서원이 있는 그쪽에 있는 아름다운 저수지인데요. 거기가 뭐 꽤 오래전에 만든 저수지라서 나무들이 아주 오래되어 있는데요. 뭐 그 중에 이제 이팝나무 꽃이 유명한 곳입니다. 아직 조금 일러서 이팝나무는 못 봤는데요. 그 호수 한 바퀴 이제 돌려고 갔더니 숲 해설가 선생님이 이제 단체 관람객들한테 이제 막 그 나무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그 이름 같은 거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이렇게 봤었는데 뭐 기껏해야 제가 아는 나무가 뭐 참나무, 소나무, 그다음에 이제 벚꽃 피면 벚꽃나무, 뭐 매화나무 이 정도 알고 있었는데 팽나무라는 뭐 그런 큰 나무, 예, 그게 느릅나무과랍니다. 이제 그것도 알게 됐고 또 서어나무인가, 네, 굉장히 이파리가 이제 신기하게 생긴 그 서어나무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름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나무를 쭉 보면서 가다가 아 저기 서어나무 있네, 저기 팽나무 있네, 저거는 이제 그 버드나무구나, 뭐 이런 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에 이제 기본이 이름을 아는 것 같습니다. 어, 막 나오는 길에 거기 모과나무가 있었는데 모과나무에 이제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 모과나무 꽃이 참 예쁘던데 아무튼 그 앞에서 사진 찍고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딸기 판매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조그만 입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기가 1kg에 5,000원 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제 비도 오는데 갔더니 그 딸기 농사라는 스마트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시연, 예, 박시연 그 사장님이 저보다 훨씬 어리신 분 같은데 한 700평 되는 그런 스마트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자 들어가는 게 참 많은데 아무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거는 스마트팜이 아닌가 싶습니다. 딸기라는 게 한 9월 달에 이제 묘종을 심으면 11월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한 4월 말까지 그렇게 딸기가 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듣다가 혹시 이렇게 딸기 농사 지으러 내려오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사장님 인터뷰를 한번 땄습니다. 한번 인터뷰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위양딸기 농장 대표 박시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기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스마트팜으로 온실을 지어서 올해 딸기 1년 차로 하고 있고요. 아, 올해가 1년 차예요? 네, 1년 차고. 품종은 서령이고요. 이 위치가 위양지 바로 앞이어서 접근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좋고. 원래부터 딸기 농사를 지으셨던 거예요? 저는 귀농하기 위해서 이제 배운 거죠.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한 20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럼 올해 첫 농사 지으신 거네요?
어떠세요? 해볼만 하세요? 어렵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아무래도 첫 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죠. 음. 시행착오가 많아서 근데 그거는 뭐 비온 뒤에 땅 붙는다고 차츰차츰 음. 제가 보완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네, 괜찮습니다. 그러시구나. 딸기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사장님이 직접 키우기도 하고 네. 수확도 하고 네, 맞습니다. 판매도 하고 네. 직원은 안 뽑아요. 직원요. 지금 외국인 직원 한 명 있기는 한데 사실 사실 제가 움직여야 제가 남는 수익 구조라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뭘 딸기 농사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뭐 교육생으로 받고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사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멘토 멘티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요. 음.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제가 2기고 3기, 4기, 5기가 있거든요. 우리 친하게 교류도 하고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또래 강사 육성 사업 그런 것도 제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한 분이시구나.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여튼 귀농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사장님 딸기 농사 지으시니까 딸기는 엄청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근데 파는 것들 의외로 이런 거. 초반에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잘 안 먹어요.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도 많이 찌고 그래가지고 아, 딸기 많이 먹을 살짝 이거 편집해야 되겠는데. 근데 비싸서 많이 먹으려 그래도 많이 못 먹는데. 그쵸. 음. 그래가지고 근데 서울에서 진짜 딸기 살라 그러면 아까 그만큼에 맞아요. 한 25,000원 뭐 이러거든요. 비싸죠. 아무래도 그건 왜 그래요? 물류비나 그다음에 물가를 반영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00원짜리가 올라가는데 물류비,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떼다가 파시려면은 뭐 자기들 마진도 있어야 될 거고 중간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가. 서량은 좀 금방 무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는 그렇죠. 길에. 아무래도 서량은 그래서 서량보다는 요즘 이제 다른 품종을 좀 하는 게 추세죠. 뭐 금실이라든지 죽향이라든지. 근데 뭐 서량이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데. 서량이 저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무난해서. 근데 저도 나중에 앞으로는 수출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품종을 좀 다각화를 좀 해야 돼요. 지금은 다 내수 위주로. 네, 지금 내수로 그냥 예. 안전하게. 아, 일단 제가 이게 시드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적자도 아니에요? 어때요? 적자는 아닙니다. 첫 해 다행- 적자 아니면 다행- 다행이죠. 원래 밀양 분이신 거예요? 원래 저는 근데 외지 살다가 이제 귀농이, 네, 그렇죠. 아무튼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으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위양딸기 찾아봐 주십시오. 꼭 네. 여기뿐만 아니더라도 위양지가 지금 되게 좋거든요. 네. 위양지 오시는 김에 한번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양지가 아주 많이 정비가 됐고, 위양 딸기가 그 중에 제일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인터뷰 잘 들으셨나요? 즉석에서 대본도 없이 했는데 사장님이 참 말씀도 잘하시고, 하여튼 스마트팜이라는 게 우리 그 삶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먹은 딸기는 그 서량인데 참 그 향도 좋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이동하는데 어려워서 그 서울까지 오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현장에서 바로 먹으니까 뭐 바로 딴 거 바로 먹은 거거든요. 근데 참 그때 어느 때 먹은 딸기보다 맛있는 그런 딸기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일단 4월 말이면 거의 딸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겠지만 일단 올해 한 11월, 12월에 좀 추워질 때 혹시 밀양 가시게 되면 그 위양못도 한번 꼭 가보시고 또 거기 딸기 체험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 내용을 올렸는데요. 술을 끊은 지 오래됐더라도 뭔가 그 뇌 안에 구조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제 끊는다고 끝이 아니고 회복은 뇌부터 시작된다. 뭐 이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의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쥐 실험이고요. 쥐한테는 이제 술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알코올 증기를 계속 흡입을 시켜서 만성 알코올 중독을 만든 다음에 수주 동안은 이제 이거를 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쥐 실험할 때는 이제 보상기전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쥐들이 그 의사결정을 잘 하는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이번 과제는 좀 어려운 미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측 보상이 아니라 상황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새로운 규칙을 빠르게 읽어내야 하는 쥐들이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건데
그 알코올에 오랫동안 노출을 시켜놨더니 이걸 잘 못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런 보상 패턴에만 집착을 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못했다 그럽니다.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수컷쥐들만 그렇고 암컷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네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이제 남자들이 조금 더 취약한 것 같은데 아마 어떤 유전적인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이 아니라 전략 자체에 영향을 줘서 이런 걸 담당하는 곳은 도조메디알 이런 스트리아툼 우리 선조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심각한 손상을 얻은 건데 이게 이제 원래 뭘 선택해야 이익이 될까 이거를 계산하는 그런 회로라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알코올에 취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선택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결과에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돼서 처음에 했던 그 선택에 계속 집착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해서 이제 끊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뇌가 이미 좀 변화가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제 알코올 중독은 상당히 무서운 거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라서요. 뭐 논문은 여기 사이언티스 어드밴스라는 곳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크로닉 알코올 익스포저라는 게 만성적으로 술에 노출을 시키면 섹스 디펜던트 임페어먼트라는 게 남성에서만 나타나서 섹스 디펜던트라고 한 거고요. 이제 손상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스트리아툼의 어떤 그 가치를 판단하는 거에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논문을 소개를 했더니 사실 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솔직히 지난주에 저도 사실 지난주에는 저녁 약속이 많아가지고 이제 가볍게 술 한 잔씩 이렇게 곁들이는 자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참 이렇게 먹다가 중독되는 거 아닌가 살짝 걱정이 될 정도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 술자리가 잘 빠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술을 좀 가끔 먹어야지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오늘 답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이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주라는 게 있고 또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술을 먹는 것 자체도 이제 건강에 해가 있고 또 이제 혼자서만 이렇게 왕따 당했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혼자 외롭게 있는 거 이제 사회적 고립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술을 먹으면 여럿이 같이 먹잖아요. 이제 소셜 드링킹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회식하면서 이제 술을 먹는 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가볍게 와인이나 한잔 하지 본격적으로 술을 안 먹고 술을 좀 많이 먹는 뭐 빈지 드링킹이라든지 헤비 드링킹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혼자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술을 먹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술이 이제 건강에 나쁘다는 거는 여러 논문에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술을 혼자 먹으니까 이게 술을 먹어서 나쁜 건지 아니면은 혼자 있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몸에 나쁜 건지 이게 어떤 게 더 그 중요한 건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요인이 모두 독립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술 먹는 것도 나쁘고 혼자 있는 것도 나쁘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과 과도한 음주는 각기 심혈관 질환, 정신질환,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접근은 부족하다라는 말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혼자 있는 게 더 위험하냐 아니면 술 먹는 게 위험하냐. 그러니까 이제 술을 여럿이 만약에 같이 먹는 그 술하고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비교한다 그러면 사망률은 술을 안 먹더라도 혼자서 고립되는 게 훨씬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의 사망률은 26에서 32%까지 증가를 시키고요. 과도한 음주에 의한 사망률은 15에서 25.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는 게 과도하게 술 먹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은 여기 써 있죠. 흡연 비만보다도 더 강력한 사망률 예측 인자로 평가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정신건강, 우울, 치매,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증가되고 수면 장애가 생기고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전반적인 질병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구가 없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혼자 남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사회적 고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건강이 해롭게 되는데 혼자 있는 것 자체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음주는 간질환 하고 일부 암, 식도 간 유방, 알코올 사용 장애, 사고사 등의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술 드시고 음주운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것도 다 전체 사망률에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술에서는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성이 있어서 고립된 사람일수록 음주의 부작용이 더 커진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고립이 된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술을 드시면 고립이 안 돼서 술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해악이 크다는 겁니다. 같은 음주량이라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 그래서 회복력이 부족해지고 질병 조기 발견이 어렵고 자기 조절력이 저하된다. 이제 둘이 같이 먹으면 야 너 취했어 이제 그만 먹게 되는데 혼자 먹게 되면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쓰러져 있어도 누가 발견도 못 해주고 조기 발견도 어렵고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과 음주가 조합이 되면 단독보다 사망률을 2배 이상 높인다는 결과도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 하나만 있는 것보다 또는 음주 하나만 있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치면 각각의 그거보다 2배 이상 높인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회적 고립이 건강 위험이 매우 강하고 음주는 강하지만 이거보다 좀 약하고 사망률 영향력은 사회적 고립이 최대 32%, 음주는 한 25%까지 된다는 거고 영향 범위도 사회적 고립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심혈관뿐 아니라 면역, 정신, 뭐 몸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거고요. 음주는 주로 간질환 등의 특정 질환이 중심이다. 거고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문제로 간주되며 음주는 그로 인한 2차적 결과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외국 논문들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음주에 대한 논문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주 극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고 안 나오는 게 이제 술을 일주일에 얼마나 드십니까? 그럼 저는 지난주 같으면은 이제 5일 연속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5일 뭐 이러면은 완전 헤비 드링커인데 사실은 저는 한 번 마실 때 뭐 소주 한 잔, 두 잔, 뭐 이제 식사랑 같이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예전에 그 반주라 그래서 사실은 그 탄수화물 같은 걸 먹었을 때 오히려 좀 당 스파이크도 막아주고 어떻게 보면 좀 건강에 이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 잔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거는 이제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좀 어려운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잔을 마셔도 이제 혼자 마시기 때문에 이게 그 술 때문인지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것 때문인지가 애매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드시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혼술 같은 게 좀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그 혼술 같은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니까 혼자서 술을 드시더라도 줌이라도 연결해가지고 또는 화상 통화라도 하면서 사회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술을 드시는 게 그냥 진짜 혼술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술은 항상 2사람 이상 있을 때만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